문제 중에서 17번부터 봅시다. 자, 17번부터는 본격 이제 힘들을 요상하게 다루는 문제 위주로 좀 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물체가 힘 받고 움직이고 가속하고 뭐 이러는 문제들은 제법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7번에서는 부력, 18번, 뭐 21번, 22번에서는 자석 나오고요. 23번부터는 또 이제 힘 어떻게 다루고 일 에너지 정리 쓰는 거, 30번부터는 탄성력 및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량과 충격량 또는 일 에너지 정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력이라는 말, 자기력이라는 말, 그 힘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서 구한다라는 거는 교과서에서 안 나오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요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 하는 요령 몇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예요. 자, 저울 위에 수조, 물통이 있고 밑에 전자저울에는 여기 물 채워놓은 채로 이 위에 있는 것들의 무게를 아마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울의 역할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지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최초 상황에서 눈금이 100N이 나와 있는데 이 수조, 용기 자체의 질량이나 무게는 좀 무시한다 치고요. 이거는 그냥 저울의 일부분이다. 그때 0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보통이고 여기에 물이 들어있을 텐데 여러분 물이 액체일 뿐인 거지 역시 그냥 물체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물만의 질량이 mkg이다 라고 그랬을 때 요 물덩어리는 물 자체의 질량에 의한 중력이 가해질 것이고 물이 지금 막 흘러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용기 안에 담겨 있으면서 요런 물 입장에서 이런 물체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한 수직항력을 또 받는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압력이니 로GH, 로VG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구하는 거는 개정전에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굳이 하지 않아도 이런 네모난 물이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접촉을 해 있으면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을 저울 윗면으로부터 물이 받아야 되겠다. 땅바닥은 아니니까 저울 윗면과의 접촉에 의해서 저울로부터 물이 받는 수직항력이 물 미는 방향으로 N 있어야 되겠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는 물체하고 똑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받을 힘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물이 가만히 있으려면 아래로 받는 힘, 위로 받는 힘이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mg 뉴턴의 크기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거꾸로 저울 윗면이 물에 가는 수직항력이 있다면 물 아랫면이 물이라는 물체의 아랫면이 저울 윗면에 가는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도 같은 크기겠다 하자. 저울 물 수직항력, 물 저울 수직항력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직항력도 있으면 그것도 mg라는 크기로 나오게 되는데 자, 저울의 특성입니다. 저울의 역할은 첫 번째 저울 위에 놓여있을 물체들의 무게, 총 무게를 잰다. 저울에는 무게가 눈금으로 표시가 된다.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울에는 그러면 어떠한 눈금이 표시되느냐? 저울은 위에서 물이 있는지 쇳덩어리가 있는지 돌덩어리가 있는지 사람이 올라가서 체중을 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위에 있는 것들의 무게를 측정을 하느냐? 이러저러한 관계상 저울은 내 머리가 눌리는 나랑 접촉한 부분에 의한 내 머리가 눌리는 수직항력을 요 값을 몇 뉴턴인지를 또한 표시한다. 요 두 개는 같아야 되겠고요. 특수한 경우는 좀 빼고 뭐 가속 중인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저울이나 이런 거는 빼고 총 무게가 측정되든 수직항력 값이 표시가 되든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기 물이 지금 10kg 질량인가 봐. 그래서 중력가속 10이라 그랬을 때 그래서 100N이 표시가 되는 이유는 그래서였었다. 저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가 상황이었습니다. 나 상황으로 넘어가자. 그런 말하자면 10kg의 질량의 물이 있는 요 수조에다가 내가 2kg짜리 물체를 집어넣을 건데 물체는 이제 둥둥 뜰 수도 있지만 내가 완전히 그냥 집어넣었는데 알아서 뜰 수도 있지만 물체를 넣고 위로 5N의 힘으로 뭐 줄 달아가지고 당기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물체가 받는 부력, 물체가 물에 가할 반작용 부력 뭐 이런 것들 따져서 알짜임을 따져야 되는데 자, 물이라는 물체는 이게 액체일 따름이지 물체처럼 똑같이 해석을 해도 되고 액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은 또 뭐냐? 어떤 네모 반듯한 아주 딱딱한 고체에는 2kg짜리, 10kg짜리 물체를 올려놓으면 그 위에 탁 얹어져 있을 뿐인데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그 위에 물체를 얹었을 때 이게 잠겨 들어간다라는 차이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잠긴 모양이 나왔을 뿐인 거고 이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는 아 여기 물이라는 물체가 있고 물체가 있다 치면 고체였다면 2kg짜리 물체를 얹어놨고 고체에는 올려져 있을 텐데 물이니까 좀 잠겨 있는 거고 지금 5N으로 들고 있다 10kg짜리 물체 위에 올려놓은 2kg짜리 물체를 5N으로 당기고 있다. 그게 저울이든 땅바닥이든 이런 거 위에 있다라는 상황하고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액체니까 이 상황에서 좀 이렇게 들어갔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만 바꿔서 생각을 해줘요. 그랬을 때 새로 들어간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이 20N 있고요. 직접 가는 5N이 위로 있고요. 여기서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과 접촉했기 때문에 부력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과과정에서 부력을 안 배우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물이 아니라 고체였다면 올라갔을 때 받았을 수직항력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어. 올라갔으면 수직항력 받았을 텐데 뭐 부력이라고 이름만 바뀌었지 위로 가해준 힘 있어. 뭐 이 물체 입장에서 그러면 뭐야? 2kg짜리 물체는 현재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부력을 15N 위로 받고 있어야 된다 해야지 되겠네요. 이게 요 물체가 받는 힘이고요. 그러면 지금 물이 받고 있는 힘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들어갔어도 총 질량은 아까처럼 10kg이니까 물 자체에 가해지는 중력은 100N이고요. 다음 5N으로는 물체를 들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는 이제 물의 입장은 상관없고 물이 물체에 가던 부력이 위로 있으면 물이 물체에 가는 수직항력처럼 생각하면은 물체가 물한테 가할 수직항력이 있었어야 될 것처럼 물체가 물에 가할 부력 반작용 Fν 크기의 힘이 아래로 또 물에는 가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바닥 부분 접촉, 아까도 저울의 윗부분 바닥 부분 접촉이 있으니까 지금도 수직항력은 바닥면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N' 이렇게 힘을 분석을 해줍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체 중력이 있었고 수직항력이 있었고 땅바닥에서 수직항력 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지금 물이 갑자기 낙하를 하거나 날아가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물 입장에서 받을 힘이 알짜힘이 0N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래로 100, 아래로 F, 그 F는 15N이었으니까 150N만큼 바닥면, 저울 윗면으로부터 수직항력을 받고 있었으면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닥면으로부터 물 밑면이 받을 수직항력으로 해석될 이 힘이 150N이었으면 물로부터 지금 저울 윗면이 받을 반작용 수직항력도 N'이라고 해야 되고 그거 150 나와야 되는 것이 지금 저울에 있어서 저울에는 저울 윗면이 눌리는 수직항력이 표시되니까 150 이렇게 표시가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력 내지는 액체, 물에 무게를 잰다든지 하는 것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요령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덧셈 잘못했니? 잘못했죠. 자, 요거 15N이니까 15니까 115N이라고 여기도 저기도 표시가 돼야지 115N이라고.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래 해가지고 이런 부력도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억 가에서 저울이 수조에 작용하는 힘, 저울의 수조에 작용하는 힘이라는데 저울이 사실 이게 물이 직접 붙은 게 아니라 수조라는 게 중간에 낑겨 있으니까 저울이 일단 수조에 가는 힘을 요것처럼 해석을 해서 그래서 100N이다 해야지 되겠고요. 니은 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물이니까 부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런 똑같은 상황에서의 수직항력처럼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15N이다 해야 되겠고요. 나에서 저울이 수조에 작용하는 힘은 115N이라고 해야지 되겠네 라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저울이 등장했을 때 그거 해석하고 분석하는 방법 자, 그리고 그 부력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18번하고 21번, 22번이 약간 연결되는 문제고 19번, 20번이 약간 또 이제 취지가 유사한 문제인데 자, 요거 자석, 자기력에 대한 얘기. 지금 부력과 함께 조금 생소한 힘을 다루는 방법이지만 뭐 이렇게 되겠지라는 상식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 보통 철판이 아니에요. 보통 천장이 아니에요. 이게 철판입니다. 철판에 그 상당히 강력한 자석을 띡 대놨더니 이게 천장에 척 붙었어요. 밑에다가 나무도막이라는 거를 또 갖다 놔도 그래도 이게 강력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상식을 동원도 할 건데 자, 봅니다. 자석 A와 나무도막 B가 받을 힘을 다 표시하면 이게 받을 힘은 지구로부터의 중력이 아래로 mgN 있고요. 줄 붙어 있네. 줄 붙어 있으면은 장력이 아래로 tN 있겠고요. 여러분들 선입견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원칙 계속 따라갑니다. 자석이 뭔가와 접촉을 해 있다. 왜 접촉했는지 모르겠어. 누가 막 올리고 있는지 땅바닥에 올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철판이라는 것에 자기력으로 자석이라는 게 끌어당기는 서로 힘을 이렇게 미치다 보니까 가다 보니 붙은 건지 필요 없고요. 붙었으면 수직항력이에요. 천장 철판이 A에 가는 수직항력이 적당히 N 아래로 있으려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철판이니까 자석은 철판하고 이제 붙으려고 인력을 당기니까 자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철판을 끌어당기는 그러다 보니 철판이 자석을 접촉에 의해 미는 수직항력 말고 재질이 철자석이니까 철판이 A를 당기는 자기력이 적당히 Fν 위로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일단 여기까지 본 다음에 A 물체는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 그랬으니까 위로 가해질 유일한 힘 F가 요 수직항력 아래로 mg 아래로 장력 T 다 더한 거랑 같아야 쓰겄다.
크기를 모르고 일단 문자로만 다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다음 이번엔 나무를 보면 이거는 아주 평범하죠. 나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 mg. 나무에는 줄부터 있으니까 장력이 작용하겠다. t. 요거 같아야 되겠다. t는 mg라는 크기를 가져야 되겠다.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니고요. 얘네들의 합력을 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B가 받는 장력이고 A가 받는 장력인데 합성해서 합력을 구한다.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같은 줄이 이쪽에, 그 줄이 저쪽에 가하는 장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기가 또한 mg여야 되겠다. t가 mg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F랑 N 값은 끝까지 모르는 힘입니다. 크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그 크기를 구하라고는 그래서 하면 안 되고요. 기억. A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0보다 크냐? 아니, 알짜임을 0보다 크게 받고 있다면은 물체가 가속 중이란 얘긴데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니은 A가 철판에 자기력을 가하는 자기력 F라는 크기로 나오겠죠. 는 철판이 A에 작용한 자기력의 크기다. 그거 크기 못 구한다면서요. 그런데 형식상 A가 철판에 간 자기력, 철판이 A에 가는 자기력, 형식상 작용 반장 관계니까 무조건 크기는 같겠다라고 보자. 디귿. B에 작용하는 작용하는이죠.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장 관계냐? 뭐 아예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추가로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게 18번 문제였었고 21번 문제는 22번으로 가기 위한 좀 연습 문제였고요. 22번으로 바로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이렇게 내면 학생들이 조금 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자석 등장하는 문제를 두 문제, 이렇게 두 시리즈 문제 내봤습니다. 이번에는 철판 자체가 자석은 천장 자체가 철판은 아니고 줄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2m짜리 질량의 B가 있어요.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가운데가 뻥 뚫린 도넛 형태의 물체를 사실은 여기 줄은 건드리지 않고 줄은 통과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사실은 이렇게 걸쳐 놓은 상태다라고 하자. 단면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 질량 3m짜리 A 물체가 있는데 요런 게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아이고야 얘네들이 자 문제에서는 방금 전에는 요까지 하면은 그냥 21번 문제인데 도넛 모양의 자석 A를 자석 B에다가 올려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자석이 지금 이렇게 닿아 있기는 한데 얘네들 사이에 NN, SS 그럼 서로 밀 거고 NS, SN 그러면 서로 또 당기는 게 요 사이에서도 작용을 할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더 해줘야지 되는데 자 A와 B는 위쪽 또는 아래쪽이 N극 또는 S극이다.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혹시 학생 중에서 이걸 갖다가 B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S극 그래가지고 위아래 NS극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는데 NS, SN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그래서 설명한 거고 요거는 그래서 둘이 쌩 밀 수도 있고 쌩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다른 힘을 얘기하기 전에 당연히 항상 일단은 전제해야 되는 힘부터 봅시다. A는 중력을 3mg 받고요. 접촉이 일어났으면 자석과 자석이 서로 밀든 당기든 어쨌든 접촉이 일어났으면 무조건 수직항력은 있어요. 수직항력 위로 N뉴턴 받는다고 하자. 그리고 A가 받을 자기력이 뭔가 어느 방향으로 F뉴턴 있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결정합시다. 자, B물체의 중력 일단은 받아야 되고요.
A와의 접촉에 의한 A로부터 밀리는 반작용 힘인 N뉴턴의 수직 항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A한테 F 자기력을 가졌으면 A도 B한테 F를 해서 B가 받을 F라는 자기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A는 그러지 않았는데 B는 여기 직접 줄 달려있으니까 위로 장력도 하나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자. 자, 이 상황에서 A든 B든 각각 R자임 0뉴턴을 받고는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기억. A와 B가 같은 극으로 마주보고 있다면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극으로 마주보고 있다면 A가 받았을 자기력이 위쪽, B가 받았을 자기력이 아래쪽이었다라고 이제 기억 한정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고 그랬을 때 A에 가진 R점이 0이어야 되니까 N 더하기 F가 M3M 줘야 되는 거고 B에 대해서는 아래로 N, 아래로 F니까 N 더하기 F에 EMG까지 더한 게 위로 T 나와야 되니까 T가 N 더하기 F 더하기 EMG까지 해줘야 되겠다. 아, T는 무조건 OMG네요. 둘 사이에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을 했을 때 요거 올려놓고 밑에 깔린 거 달아놓은 줄에 걸리는 장력은 OMG 뉴턴이다 라고 하자는 겁니다. 실에 걸린 장력은 OMG보다 크다. 딱 OMG인데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은 실에 걸린 장력은 A와 B 자석의 극이 어느 방향인지와 무관하게 OMG냐. 자, 일단 두 자석이 서로 밀 때에는 실에 걸린 장력이 OMG인 거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서로 당길 상황에선 어떻게 되는지 보자. B가 A를 당겨서 요 자기력이 아래로 A가 B를 당겨서 B가 받을 자기력이 위쪽으로 형성됐다면은 여기에서 A가 받는 힘 위로 N2 3mg 더하기 F여야 되는 거죠. N2 3mg 더하기 F로 돼야 되는 거고 B에 대해서는 아래로 N, 아래로 EMG 아래로 N, 아래로 EMG가 아래로 받는 힘들었고 이제는 위로 T, 위로 F를 받으니까 는 위로 T, 위로 F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자. 요렇게 해놨더니 요거 변변 빼주면 변변 빼든지 더하든지 해주면은 요거 좌변에서 N 사라지고 FF 사라지고 마이너스 EMG는 3mg 마이너스 T T는 OMG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다 자석의 극이 어떻게 마주보고 있든 밀든 당기든 실에 걸릴 장력은 OMG 뉴턴으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결론이 또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힘 분석하는 방법이 아주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접촉이네? 수직항력. 줄 달려있네? 장력. 얘들이 뭔가 밀 텐데 자기력 당길 텐데 아이 뭐 이따 치자 한 다음에 근데 가만히 있잖아. R점이 0 돼야 되는데 계산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력도 똑같은 방식을 계속 따라준다는 거 예시로 봤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A와 B가 서로 다른 극으로 마주보고 있다면 A가 B에 가는 수직항력은 3mg보다 크냐 이런 얘기 했는데 A와 B가 서로 다른 극으로 마주보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상황입니다. NS든 SN이든 서로 당기는 상황이라고 치고 자 여기에서 A가 받을 힘 생각해 봅시다. A가 받을 힘 다시 위로 N, 아래로 3mg, 아래로 F 하니까 N은 3mg 더하기 F 이렇게 나와야 돼요. N 값이 3mg보다 크다는 뜻인데 이건 뭐였어? A가 받을 수직항력이었는데 어차피 B가 받을 수직항력하고 작용반장 관계니까 A로부터 B가 받는 수직항력은 3mg보다 크겠다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서로 다른 극으로 마주보고 있을 때 A가 B에 가할, B가 받을 수직항력의 크기가 이렇게 3mg보다는 크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력같이 이렇게 자주 다루지 않거나 뭐 새로운 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좀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힘 분석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주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23번부터 24번, 25번, 29번까지 연결되는 문제들은 언뜻 봐서는 똑같아 보여요. 자세히 봐야지 차이를 구별할 수 있고 각각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대답하는 방식이 달라지겠다 하겠습니다. 기본형인 23번부터 볼게요. 지우지 말자. 23번부터 볼게요. 자, 처음엔 평범하게 시작합니다. 빗면에 줄, 도르래, 물체, A, B 이런 애들이 하나는 대롱대롱 하나는 빗면 위에 올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자. 질량이 둘 다 라지 M, 스몰 m 뭐 잘 모르겠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물체들이 정지에 있다 그랬어요. 정지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억 마찰이나 공기장관 없는데도 정지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운 얼음판인데도 정지에 있다면 하고 물어보는 건데 이때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클 것이다. 그렇죠? 요거는 큰 의문이 없죠. A가 B하고 질량이 같거나 A가 더 작아버리면은 빗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설명 많이 필요하나?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이렇다 치고 줄에 걸린 장력은 B의 무게와 같은 크기이다. 무게라는 말은 물체에 가해질 중력이라는 말의 순우리말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B 정지에 있으니까 중력, 무게와 B에 걸리는 장력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A가 받는 장력도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니은 맞는 얘기고 A에 가해진 알짜임은 0이다. 아니 상황 자체가 A가 정지 때문에 무슨 힘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알짜임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순간 정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알짜임이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번은 일단 전체 상황을 보기 위한 기본형 문제였었고요. 24번에서는 여러분들 23번하고 24번이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어요? 23번, 4번이 상황이 완전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보기는 좀 달라졌지만 뭐냐면 A랑 B가 이 상태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든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가긴 하는데 그게 등속 운동이든 등속 운동이라면 알짜임 0, 알짜임 0 해가지고 힘 관계에 대해서는 물체들에 가해지는 알짜임이 0, 알짜임이 0 돼야 된다라는 게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똑같은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디귿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느냐 그랬는데 물체들이 정지해 있었다면은 A 높이 속도 일정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가속 운동이 아니라 등속 운동이지만 A는 요렇게 가고 있고 B는 요렇게 가고 있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등속 운동이라며 속도가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고요. A 올라간다며 그러니까 포텐셜이 증가하니까 A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얘기보다도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A가 이런 식으로 등속 운동을 할 때 A가 받을 힘에는 아랫방향으로의 중력, 빗면에서 미는 방향의 수직항력, 이 짝으로의 장력 있을 텐데 정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인다면 지금 짧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A에 가해질 힘 3개 중에 중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힘들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할 일이 얼마인가 봅니다. 수직항력은 0줄의 일을 하고요. 장력은 양수값의 일을 하겠죠. 줄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힘이 가해질 텐데 실제로 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중력 제외한 힘이 하는 일이 양수값이야. 역학적인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24번이었고요. 25번.
A, B가 이렇게 했는데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잠깐만. 그죠? 등속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상황은 24번하고 또 똑같은데 보기에서 물어보는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증가하느냐?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마찰도 받지 않고 공기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정제 있는 물체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다라고 그냥 해버려도 괜찮아요. 줄에 걸린 장력보다 A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더 크냐? 자, 요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슬슬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 걸렸을 장력과 A가 받는 중력을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B를 잠깐 보자. B를 봤더니 얘는 중력을 mg 받고요. 장력을 t 받은 결과 등속 운동으로 아래로 가야 되니까 이 두 힘이 R자임 0 되기 위해서 mg가 t값이 mg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은 등속 운동이니까 t값이 mg다라고 B의 질량에 의한 중력과 같다라고 나오는 건데 상황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뭐야? 물체가 굉장히 미끄러운 판 위에 요렇게 있는데 등속 운동한다는 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얘가 A하고 B가 질량이 같아 버리거나 A가 더 질량이 작으면 무조건 가속 운동할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거죠. 22번에서 23번에서 그래서 라지 M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큰 상황이므로 B의 중력만큼 걸려있을 장력의 크기와 A가 받을 중력의 크기는 중력이 더 크겠다라고 해석하자. 물론 이걸 갖다가 뭐 mg 사인 세타 값이랑 t, mg랑 같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6번도 아직 등속 운동이고요. 27번부터가 좀 달라지는데 26번에서는 두 물체가 역시 등속 운동해서 R자힘이 0일 건데 R자 힘 크기, 힘 입장에서는 23, 4, 5, 6번 뭐 계속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등속 운동을 A가 내려가는 B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질량, B의 질량 얘기했을 때는 역시 A의 질량이 더 커야 되겠고 디귿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느냐 그랬어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는 감소한다 그래야 되겠다. A의 역학적 에너지 A가 아래로 중력, 빗면 수직 방향 수직항력, 빗면 위쪽으로 장력을 모양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움직이는 게 요쪽 방향이야.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 가해지는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하는 일. 수직항력은 지금도 일을 못하고요. 장력은 마이너스 값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A는 감소하겠다. 역학적 변화는 음수로 나오겠다라는 식으로. 자, 힘 상황에 있어서는 크기 방향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에너지 측면에서는 물어보는 것마다 약간씩 변형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 구분하면서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덥니? 왜 이렇게 덥냐? 자, 26번이었었고요. 27번에서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A는 위로 올라가는 빗면 따라 B는 내려가는 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등속 운동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빨라진다. A는 경사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B는 지면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는 운동을 할 상황이다 라고 그러자. 그랬을 때 기억,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더 크냐? 여러분,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더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같아요? 알 수 없어요 라는 네 번째 보기도 있습니다. A의 질량이 B 질량보다 크다, 작다, 같다, 알 수 없다?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알 수 없어서 기억이 틀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매우 매끄러운 면일 때 A와 B의 질량이 같거나 이게 질량이 더 작아버리면은 얘는 그래도 빗면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빨라지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보다 질량이 약간 커도 약간 크면 경사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경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질량이 약간 커도 아직도 이게 이쪽으로 빨라지는 운동도 할 수 있고 해서 A가 질량이 너무 크면은 반대로 이제 갈 텐데 이런 생각합니다. 질량이 같으면 얘가 올라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질량이 100kg인데 얘는 100kg 플러스 1g이야. 근데 질량이 거의 같은데 조금 커. 뭐해 빨리 와 그러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생각하면 A의 질량이 B보다 크든 작든 같든 경우에 따라서는 가속되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겠고요. 줄에 걸린 장력이 B의 무게와 같은 크기냐? B는 아래로 가속 중이다. B는 아래로 중력을 mg 받으면서 위로 t 받은 결과 아래로 가속을 하려면 아래쪽 알짜임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장력은 mg보다 작은 크기로 걸리겠다라 그래야 되겠네 지금은. 니은 디귿 B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느냐 그랬어요. B 역학적 에너지 증가해요 감소해요 어떻게 돼요? B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래야 되겠다. 빨라지고 느려지고 뭐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그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기는 한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또 봐야 되겠다. 다른 문제까지 생각하면 B는 중력을 확정적으로 받고요. 장력도 받기는 받는데 크기 관계는 이가 더 작을지도 작기는 하지만 지금 가속도는 여기선 상관이 없어요. 힘 얘기를 분석을 해서 힘을 분석을 해서 가속도 상황이나 알짜임을 구하거나 뭐 이러는 거고 에너지 상황, 에너지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대해서는 가속도의 방향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속도가 빠르냐 어느 방향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알짜임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가속도 얘기할 때는 힘들을 합성을 하든 방향을 판단하든 해야 되는 거고 에너지의 변화는 일과 관련이 있을 텐데 일 에너지 정리 일은 어떻게 구해? Fs 이런 식으로 힘 곱하기 변위 코사인 세타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데 변위라는 것이 결국에는 속도의 방향이 될 거기 때문에 아래로 갔다 움직이는 게 아래 방향이니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에너지 변화는 움직이는 방향 가속도는 물체가 가진 힘의 알짜임의 방향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디귿 27번 디귿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에너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일 땐 특히 중력 제외 위쪽으로의 힘 아래쪽 가속도 때문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은 장력이 하는 일이 음수될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래야지 되겠다. 자 28번 너무 같은 그림을 재활용하고 있네요. 28번 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마찰 없는 빗면 위에 A가 있고요. 도르래에 연결된 B 물체가 또 있는데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두 물체는 느려지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느려지는 중이라는 얘기는 A의 가속도는 빗면 아래, B의 가속도는 수직 윗방향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라고 A의 질량, B의 질량 어떻게 되니 그랬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 면 A와 B의 질량 중에 누가 A가 질량이 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 수 없다? 이 경우는 무조건 A의 질량이 더 크다 그래야 되겠다.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고 이것들이 느려진대요. 느려지다 보면 멈췄다가 이렇게 또 가야 되는데 오히려 빗면에 있는 애 쪽으로 우세하게 가속도가 가지려면 그러면 A의 질량이 더 커야 되겠다. 좀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니은
A에 가해지는 중력보다 장력의 크기가 더 크냐 그랬는데 A에 가해지는 중력과 A가 현재 받고 있는 장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설명할게. 이거 설명할 게 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B에 대해서는 중력이 작용을 할 건데, mg 크기에, 스몰 mg 크기에 중력이 작용할 건데, 장력이 작용할 때, 지금은 B가 이렇게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받는 알짜 힘이 위쪽 방향이어야 되겠다. T가 mg보다는 더 커야 되겠다. 얘가 받는 중력보다는 큰 장력이 가해져야 되겠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기억에서 뭐라 그랬어? A의 질량이 B보다 더 크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mg라는 중력이 T하고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네. mg라는 중력이 T와 관계해서 누가 클까요? 물어봤네. 자, 이거 지금 상황에서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봐라잉. T는 스몰 mg보다 크고 상황상 라지 mg도 스몰 mg보다 커요. 그럼 큰 애들끼리 나도 너보단 커 하는 애들끼리 크기 관계를 물어봤는데 요거 누가 크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를 확정하기가 지금 조금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28번에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크다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틀리는 이유는 뭐보다 뭐가 더 크다 작다를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나도 너보단 크고 나도 너보단 커 라고 해야지 되는데 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요거는 물리학 원에서 잘 안 나오는데 A가 받는 힘을 제대로 다 분석을 하자. A가 받는 힘. 여기까지 했으면 이거 모르겠는데 알 수 없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A는 생 중력을 받고 있고 장력을 아무튼 T뉴턴 받고 있고 수직항력을 N뉴턴 받고 있을 때 A는 왼쪽 아래로 가속되는데 얘가 좀 거슬리니까 이거를 성분 분해를 합니다. 힘을 나눈 다음에 위아래 경사면 위아래로는 얘네들이 가속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니네는 효과가 없어져야 돼 라고 해가지고 얘랑 상쇄될 거고요. mg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상쇄될 거고 원래 중력보다 일부 성분인 얘하고 A에 대해서 위쪽으로 해야 되는 T하고 싸워서 왼쪽 아래 가속도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원래 중력보다도 일부 성분에 불과한 크기의 힘이 T보다도 더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훨씬 크겠네. 일단 당연히 크겠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다 말면 알 수 없어요 라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까지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자주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였습니다. 다음 이 상황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냐 그랬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럴 때 이런 거. 자, 이거 보면은 요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돼요. 그런데 A는 올라가요. A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합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A는 느려져요. A는 느려지니까 올라가면서 느려지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A는 그러네. B는 위치상 속도는 일단 방향은 내려가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감소해요. B는 확실히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합이 일정해야 되는데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확실하다면 A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 B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라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B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감소한다 해도 괜찮은데 이거 항상 생각을 해줘야지 된다.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왜 감소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데 중력, 장력 중에 중력 빼면 장력이 할 일이 마이너스니까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감소. A는 지금 느려지겠지만 아무튼 올라가고 있는데 중력, 수직항력, 장력 중에 얘 빼고 수직항력 일 안 하니까 장력이 할 일은 양수니까 얘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증가라고 해줘야지 되겠다. 내가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금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랬고요. 29번은 지금 28번하고 거의 취지가 같으면서도 상황이 조금 더 풀기가 편한 오히려 그런 상황입니다. 28번, 29번은 같이 볼 수 있고 지금 요거 나머지 다 하기엔 시간이 좀 초과가 돼서 용수철, 탄성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관련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요거 점검해 보고요. 필요한 내용은 개별 질문으로 좀 하는 것도 좋겠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